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타주슈필에 공개한 신작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한 신작들 보니까 관심 있는 게임들이 있어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구독자님들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룰북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고 약간의 추측성과 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보드게임이구나 하는 정도의 감은 잡으실 겁니다. 저도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어떤 보드게임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5월 25일 화요일 공개되는 보드게임은 글렌모어 연대기 확장 하이랜드 게임과 마이시티가 나오죠. 글렌모어 연대기 확장 하이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모어 연대기 확장이니까 당연히 글렌모어 연대기 보드게임 본판을 가지고 있어야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글렌모어 연대기는 그 안에서도 8개의 미니 확장이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 확장을 제작했네요. 글렌모어 연대기라는 게임이 타일 놓기를 통해 나만의 마을을 만들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여러 요소를 통해 경쟁하여 시대가 끝날 때마다 점수 계산을 하는 게임입니다. 타일을 가져오는 이 방식과 자원을 활성화하여 획득할 수 있는데 자원들도 타일 위에만 보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독특한 요소로 다가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기본판 몇 번 플레이해보면 심심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8가지의 미니 확장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플레이하니까 게임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몇몇 확장은 거의 필수로 넣고 플레이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 추가 확장이 또 나오네요. 킥스타터 홈페이지 보니까 솔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오토마가 포함된 9번째 확장이 있고 10번째부터 12번째는 추가 요소가 더 들어있는 확장입니다. 이번 확장은 구성품을 쭉 살펴보니까 미니라고 하기에는 볼륨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재미를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솔로 플레이 좋아하시면 오토마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오토마를 넣어 솔로 규칙을 만든 디자이너들이 사이스, 윙스팬, 가이아 프로젝트 오토마를 제작한 팀이네요. 윙스팬 오토마는 제가 상대했었는데 밸런스가 괜찮았었습니다. 꽤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솔로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사긴 좀 그렇습니다. 이쪽이 10번째 확장이고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은 6 플러스의 점수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원래는 5 플러스까지 점수를 줬었는데 이건 시대가 끝날 때마다 각 요소에 따라 꼴찌 플레이와 개수 차이만큼 점수를 얻는데 6개 이상 차이가 나도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어서 내가 밀고 있는 요소, 이 점수를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확장은 이스탄불 카루바를 만든 디자이너가 만들었네요. 그럼 각 확장마다 디자이너가 다른가 봅니다. 이거 은근 경쟁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어떤 확장이 더 재밌다라고 소문이 나면 디자이너들끼리 은근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 토큰들과 여기 카드는 새로 추가된 요소입니다. 11번째 확장은 시에라 웨스트 만든 디자이너입니다. 여러 타일도 추가되고 이 보드판에서 새로운 미플들을 올리면서 경쟁을 하거나 자원을 얻거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된 것 같아요. 12번째 확장은 기존 글렌모어 연대기 제작진들이 만들었네요. 이 확장은 필수로 넣고 쉽게 만들었어요. 딱 보니까 증축하는 타일을 다양하게 더 넣었고 여기에 2개의 타일이 연속된 그림으로 이어지게 만들면서 뭔가 콤보를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글렌모어 연대기 게임을 좋아하기도 해서 다른 신작 게임이 확 끌리지 않는다면 이번 확장은 웬만하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마이시티입니다. 현재 보드게임 해외 사이트 긱 순위로는 469이고 전략게임 순위로는 251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우리에게 친숙한 라이너 크니지아 게임이죠. 라이너 크니지아는 옛날부터 보드게임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디자이너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사무라이부터 태양신라, 티그리스 앤 유프라테스, 타지마할 등 뭔가 잔룰이 많지 않으면서 플레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게임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략 요소도 없는 게 아니라 게임 속에 잘 녹여내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마이시티는 내 보드판을 타일로 채워나가는 타일 놓기 게임으로 플레이 시간도 30분,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거 너무 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거시 게임이었네요. 총 24개의 시나리오를 플레이어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레거시 시스템은 게임이 진행되면서 룰이 바뀌기도 하고 내 보드판에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새로운 요소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 룰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가 쭉 진행되면 다시는 못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서 주는 경험이 엄청 재밌기 때문에 한 번만 플레이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마이시티는 레거시로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 보드판을 양면으로 만들어 일반 게임도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시티를 좀 더 자세히 이 사진을 통해서 보자면 플레이어들은 같은 타일 세트를 가져가고 여기 카드에서 한 장씩 이번에 사용할 타일이 오픈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타일을 내 보드판 위에 배치해야 되죠. 이 개인 보드판을 보면은 숲과 암석, 바다에는 배치하지 못하고 한 칸씩 차지하고 있는 나무와 돌들은 점수 요소가 됩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가리지 않으면 1점을 추가하게 되고 돌 같은 경우는 가려야지 1점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을 플레이하면은 하나의 시나리오가 끝날 때마다 점수 경쟁을 하고 점수에 따라서 스티커로 내 보드판 위에 붙이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되겠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디자인만 보고 좀 고민했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 후보에 등록하도록 하죠. 5월 26일 11시에는 퓨덤과 확장 그리고 메르브가 출시됩니다. 퓨덤이 드디어 나오네요. 일러스트만 보고 게임 재밌게 잘 나오면 꼭 구매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필구 게임인 줄 알고 정보를 찾아봤었죠. 일단 퓨덤은 2017년에 이미 나온 게임으로 이번에 한글판으로는 처음 나옵니다. 보드게임 긱 사이트에서 정보를 알아본 결과 종합게임 순위 611이고 전략게임 순위 325위입니다. 그리고 2인에서 5인까지 플레이 가능하고 플레이 시간은 80분에서 180분. 3시간까지 간다는 것은 초플이라면 거의 3시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시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빨리 끝내고자 한다면 빨리 끝낼 수 있고 질질 끌고자 한다면 끝도 없이 늘어지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1시간 20분과 3시간은 차이가 너무 큰데요. 마지막으로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4.58이면 완전 헤비보드 게이머들이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인데 벌써 숨이 턱 막힙니다. 난이도만 가지고 게임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룰북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압박감이 벌써부터 올 뿐이죠. 퓨덤은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이 보드판 위에 내 주사위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영향력을 펼치는 게임으로 승점을 많이 획득해야 합니다. 내 주사위가 내 말이 되는 거죠. 플레이는 카드를 한 장씩 사용하며 카드에 해당하는 액션을 하면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하는 보드게임입니다. 이동하는 길을 보니까 육지가 있고 배로 이동하는 길도 있고 하늘로 이동하는 길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지역을 모험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내 마커로 영향력을 펼쳐 마을에서 세금도 부과하고 전초기지를 차지해서 여러 캐릭터들을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길드도 운영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만 보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임인데 망설여집니다. 일단 이동하면서 자원 관리하는 요소들을 보면 사이스 보드게임이 떠오릅니다. 사이스처럼 액션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카드에 보면 아이콘으로 적혀져 있는데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모험적인 요소는 니어 앤 파 보드게임처럼 이동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딱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룰북을 읽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본 정보로는 게임의 깊이를 알 수 없지만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막상 또 플레이 해보면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매 전에는 이런 느낌으로 보드게임을 사게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메르브가 출시했습니다. 메르브는 보드게임 긱 사이트에서 종합순위 1073이고 전략게임 순위 514위인 보드게임으로 1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솔로 규칙을 추가로 넣어 주었네요. 이런 전략게임은 3, 4인이 했을 때 보통 큰 재미를 줍니다. 저는 솔로 플레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플레이 시간은 90분, 난이도는 3.39 정도로 전형적인 유로 스타일 전략게임으로 느껴집니다. 여기 주 자원인 향신료가 등장하게 되고 주변에 보니까 낙타 토큰이 있네요. 이런 테마 하면 또 바로 마르코폴로와 센츄리가 떠오릅니다. 향신료 보드게임 테마는 거의 실패가 없다는 저만의 공식이 있긴 한데 메르브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메르브랑 도시는 현재 사라진 12세기 커다란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들은 12턴 동안 2번의 몽골 침략을 겪으면서 부와 권력을 축적하여 점수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드판을 보면은 가운데 5 곱하기 5 형태의 타일이 배치되어 있고
이 배치된 타일 주변을 플레이어들의 미풀이 이동하면서 행과 열을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에서 획득한 자원을 통해 주변에 보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5×5 격자 타일 주변으로는 몽골의 침입을 막아주는 벽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내 건물이 올려진 타일을 보호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주변으로 여러 트랙이 보입니다. 여러 트랙에서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와 퀘스트를 달성하는 것처럼 카드를 가져와 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빡빡해 보이는 전략 게임처럼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 코인브라를 처음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조사했을 때 받았던 느낌과 되게 비슷합니다. 액션 선택은 간단하지만 점수 경쟁에서 다양한 요소가 있는 유로게임 같아 보입니다. 5월 27일 11시에는 광기의 저택 뱀이서린 길이 재판으로 나오고 레드라이징이 출시됩니다. 광기의 저택 뱀이서린 길은 재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저는 갖고 있는 확장이죠. 레드라이징은 카드로 플레이가 진행되는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 긱사이트 순위로는 1302위고 전략게임 순위로 659위입니다. 1명에서 6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 플레이 시간은 45분에서 60분 정도 되는 깔끔한 셋 컬렉션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디스토피아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세계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테마는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여러 추종자를 모아서 점수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추종자들은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레드라이징을 유튜브에서 플레이하는 장면을 쭉 지켜봤는데 물론 영어로 진행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진행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카드 덱이 있고 주변으로 4개의 영역에 카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플레이 방식은 간단합니다. 내 손에 있는 카드 5장 중에 한 장을 원하는 공간에 내려놓고 액션을 한 후에 내려놓은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 끝에 있는 오픈된 카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거나 덱에서 안 보고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올 수 있죠. 바로 전 플레이어가 내려놓은 카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내 손에는 항상 5장의 카드가 유지되는데 게임 종료되었을 때 이 5장의 카드로 점수를 획득합니다. 마치 판타지 왕국처럼 기본 점수가 있고 어떤 요소를 모았을 때 추가로 주는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 액션을 통해 이런 자원들도 가지고 오고 트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카드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로 점수를 더 얻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 핸드의 카드를 잘 관리하면서 콤보가 터질 수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와서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제가 판타지 왕국 같은 셋 컬렉션 게임을 좋아하는데 레드라이징은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한 요소가 추가된 셋 컬렉션 게임 같아 보입니다. 5월 28일 11시에는 도블 마블과 도블 미니언즈가 출시됩니다. 도블은 정말 끝도 없이 확장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은근히 게임이 재밌습니다. 눈치껏 빨리 같은 그림 찾아야 되는데 그림이 새롭다면 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 선물용으로는 사겠는데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주 슈필에서 출시할 신작 보드게임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뽐이 오시나요? 뒷뽐이 오시나요? 저도 룰북 읽고 테스트 플레이 하기 전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지만 구매하기 전에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알고 구매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안녕!